당신은 죽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파리가 이미 당신의 시체 위를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16km 떨어진 곳에서도 당신의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곤충들은 콧구멍이 없습니다. 다리에 있는 미세한 수용체로 죽음의 냄새를 맡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생물보다도 빠르게 부패의 초기 징후를 감지합니다. 이 파리들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 냄새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파리의 수도 늘어납니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로 말입니다. 시체는 수십 가지의 다양한 화학 신호를 공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이 신호의 성분은 부패가 진행되는 매 시간마다 변하며 새로운 냄새가 풍겨올 때마다 새로운 파리떼가 몰려듭니다. 24시간 안에 시체에는 수천 개의 알이 생깁니다. 3일 안에 첫 번째 유충이 나타납니다. 따뜻한 날씨에는 한 달 안에 뼈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암컷 한 마리는 한 번에 최대 300개의 알을 낳습니다. 말의 몸에는 수백 마리의 암컷 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과학자들은 파리 3마리와 그 유충들이 사자만큼이나 빠르게 말의 몸을 먹어치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18세기에 생물학자 칼린네가 쓴 내용이며 그 이후로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스토브 위에서 물이 끓는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스토브가 없었다. 수천 마리의 구더기가 동시에 살점을 갉아먹고 있었다. 구더기들은 살아있는 덩어리를 이루어 움직인다. 먹이를 먹을 때 발생하는 열 때문에 그 덩어리 안의 온도는 방 안의 온도보다 20도나 더 높아진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물리법칙이다. 수백만 마리의 작은 생물들이 마치 생물학적 용광로처럼 작용하는 것이다. 법의학자들은 범죄 현장에서 이 온도를 측정하고 이를 계산에 활용한다. 바로 이 점이 살인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 구더기의 성장 속도와 방의 온도를 알면 전문가는 몇 시간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한 사망 시각을 찾아낼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시신이 몇 달 동안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전문가가 구더기 샘플을 채취하여 단계별로 모든 상황을 분석하기 전까지는 사망 날짜를 확정할 수 없다. 구더기는 밀폐된 공간에도 침투할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 구더기들은 문 밑이나 바닥 틈새 환기구 등 몇 주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곳으로 기어들어왔다. 유충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들은 조작할 수 없는 생물학적 정확성으로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사례에서는 일반 병리학자보다 그러한 전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파리만 시체를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순서가 있습니다. 각 곤충종은 특정 시간에 도착하여 각자의 몫을 차지합니다. 푸른색과 초록색 쉬파리가 사망 후 몇 시간 안에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다른 파리종들이 뒤따르고 다양한 종류의 송장벌레와 가죽벌레가 층층이 뒤따릅니다. 각 무리는 이전 무리가 남긴 잔해를 먹어치웁니다. 어떤 곤충은 연조직을, 어떤 곤충은 지방과 힘줄의 잔해를, 또 어떤 곤충은 뼈에 붙어있는 것을 먹습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온 것입니다. 각 종은 자신의 차례가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서로 방해하지 않고 마치 자연이 작동시킨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순서를 매우 자세히 연구하여 시체에 붙어있는 곤충의 종류를 통해 사망 날짜뿐만 아니라 사후 시체 이동 여부까지 알 수 있습니다. 남부 기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이 시체에서 발견되었는데 시체가 북부에서 발견되었다. 면살인자가 시체를 옮긴 것입니다. 구더기는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세기 중국의 한 수사관은 파리떼가 그의 낫에 몰려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혈흔을 남긴 것을 보고 살인범을 특정했습니다. 의사가 살아있는 지렁이를 가져다가 환자의 벌어진 상처에 직접 넣습니다. 이것은 처벌이나 실험이 아니라 현재 공식적으로 승인된 치료법입니다. 지렁이 유충은 죽은 조직만 먹고 살아있는 조직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유충은 상처 안쪽을 깨끗하게 해주메메스가 닿지 않아 손상될 위험이 있는 구석구석까지 도달합니다. 유충 한 마리는 하루에 최대 25mg의 죽은 조직을 제거합니다. 상처에 수백 마리의 유충이 있으면 단 이틀이나 사흘 만에 상처가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환자들은 간지럽거나 약간 가려운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유충을 즉시 제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환자들은 이 치료를 10번이나 받고 절단 수술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서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당뇨병 환자에게서 절단 수술의 주된 원인은 아물지 않는 고 큰 상처입니다. 지렁이 유충은 기존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었던 부위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유충이 몸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작은 그물망 주머니에 넣어 사용합니다.
이들은 마치 살아있는 조직과 죽은 조직의 경계에서 작은 외과 의사처럼 그물망을 통해 직접 먹이를 섭취합니다. 나폴레옹 군대의 외과의들은 200년 전에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충에 오염된 상처를 입은 병사들이 그렇지 않은 병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자연은 항생제가 발명되기 훨씬 전에 이러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시신은 덤불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살인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해답은 수사관이나 장비가 아닌 시신에 붙어있던 구더기에서 나왔습니다. 전문가는 시신에서 구더기를 채취하여 적절한 온도로 유지되는 특수장치에 넣고 생체시계처럼 성장 단계를 역순으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구더기는 매수하거나 협박할 수 없습니다. 구더기의 성장은 사람이 숨을 멈춘 직후부터 시작된 사건의 정확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바꿀 수 없습니다. 시신이 아주 먼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아파트지 하실 숲속에서 홀로 사망하면 곤충들이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사망 후 몇 주가 지나서야 발견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이웃들이 악취가 아니라 닫힌 문 밑에서 기어나오는 구더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구더기들이 경찰을 시신으로 이끌었고 시신은 한 달 넘게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수천 마리의 유충이 건물 전체를 기어다니며 천장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와 이웃집 아파트까지 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양동이에 가득 담아 유충을 수거해 갔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완전한 침묵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수백만 마리의 작은 생물들은 다른 누구보다 훨씬 오래전에 당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다른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